유튜버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성진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저번에까지 5차례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로써 6차 조사입니다. 사실 참고인 조사 치고는 이례적으로 길고,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어떤 집중적인 조사다. 또 참고인도 이와 같이 또 자신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요. 어떤 김성진 씨도 수감 생활 중에 이렇게 어떤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수사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이제 참고인 조사가 오늘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이준석 씨의 성접대 사실이라든지 지금 불거져 있는 의혹에 대한 한 점의 어떤 의혹 없이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성접대 등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범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성진 씨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증거인멸 교사는 김성진 씨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철근 씨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고는 또 제가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서울경찰청 마포에 있는 여기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오후 2시에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김성진 씨가 한 이 성접대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든 무고든 모두가 김성진 씨의 성접대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의 연관되어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성진 씨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그런데 이 수사 말고도 김성진 씨가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김성진 씨는 지금 사기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죠. 그 사기 사건에서 김성진 씨는 자기가 소위 사기쳐서 받은 돈을 누구한테 썼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준석에 대한 접대 사실이 모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김성진 씨가 이준석에게 접대를 했다는 사실이 모두 이미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접대를 받았다라든지 내지는 금품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물론 거기에 성접대를 받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지 여부까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고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이런 사실들은 다른 민사 판결이라든지 다른 판결에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면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에서 나온 여러 사실들이 이제 이준석이가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하나의 증거 자료가 이미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성진 씨에 대한 조사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준석이는 성상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빼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속칭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인 것이고요. 따라서 범죄 행위를 범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준석은 징계받아 마땅한 것이고 제명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니 이따위 짓을 하면서 계속해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확정된 형사 판결을
기초로 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김성진 씨가 한 그 말의 구체성이라든지 그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볼 때, 제가 옆에서 3차, 4차, 5차를 다 봤지 않습니까? 1, 2차는 조서를 열람했고요. 이것은 뭐 성산업을 받았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품을 받았든지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고요. 부장님, 그거 좀 한번 적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접대 사실 부인 행위 금지 청구에서 이준석이는 접대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를 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사적 청구입니다. 즉 형사 판결, 형사적 수사와 별개로 민사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도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접대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접대 사실 부인 행위 금지 청구에서 이 소를 걸게 되면은 이제 이준석의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접대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증인으로 소환할 겁니다. 그래서 우의정죄의 죄책을 지는 가운데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징계를 받은 것이고 제가 제명 청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무고 행위로 고발한 것이죠. 그것은 형사적 문제죠. 이제 민사적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우의자료 청구라든지 모든 민사적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 진실을 밝히고 이준석의 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젊은 정치인, 당대표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당 행위를 하고 그리고 해국 행위를 하고 해민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김성진 씨 생각도 같습니다. 접대 사실 부인 행위 금지 청구에서가 오늘 접수됐습니다. 국회의장!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일 고발인 조사 갈 때도 접대 사실 부인 행위 청구에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계속해서 분탕질을 할 경우에 앞으로 어떠한 소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조사는 저번에 이어가지고 6차 마지막 조사입니다. 이제 오늘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공소시효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은 다음 주 소환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발인 조사를 내일 무고죄를 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 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은 다음 주 소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2014년에 후반기에 있었던 김성진의 이준석에 대한 접대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출신의 여가수를 이준석이가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했고 그래서 김성진이가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접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정도에 가서 김무성 수첩 파동이라는 것이 터지는데 이 김무성 수첩 파동이 뭐냐면 청와대 그 당시 행정관이었던 음종환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있었던 음종환, 이준석, 손수조, 김성진 이런 사람들이 김성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한 말들, 오고 간 말들을 김무성한테 일렀다. 그래서 김무성이가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제 찾아보면 알 겁니다. 2014년 12월에 김무성 수첩 파동이라는 것이 터집니다. 그때 이제 그 모임에 바로 저번에 말했던 한국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수첩 파동을 기화로 해서 한국판 프리메이슨 그 모임이 일종의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12월에 김무성 수첩 파동과 관련한 그리고 한국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의 어떤 깨짐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얘기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오전에 이런 것들이 얘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전은 보통 지난번에 했던 진술에 대한 보강 내지는 추가 증거 제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오전에 나오는 얘기는 또 11시 40분에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말이죠. 오늘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진 씨가 저에게마저도 좀 숨겼다가 이렇게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숨기는 게 없거든요.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좀 숨겼다가 나중에 내 유튜브에서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성진 씨는 나한테도 가끔 이렇게 숨겼다가 내놓기 때문에 오늘 혹시 또 좀 놀라운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11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한두 개만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정상남! 네. 이준석! 네. 즉각! 구속하라!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변호사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증거는 다 이미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성진 씨가 말씀하실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얘기할 것도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어떤 뭐 좀 놀라운 얘기가 하나 나올까, 뭐 이런 얘기고, 지금 뭐 나온 얘기에 대한 증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김성진 씨는 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증거로, 지금 현출시키고 또 증거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어떤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주 촘촘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혹시 그 사실이 부인된다,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성접대라든가 여러 가지 접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혹시 포괄일죄라고 하는 점, 공소시효라는 점 때문에 이게 성접대 이런 것들은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처벌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계속 이어지는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당연히 남아있고 또 전부 다 그 증거가 앞에 것이 인정되면 뒤에 것이 인정되게 돼 있으니까 모두가 의미를 갖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설사 어떤 죄는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는 또 경찰 측에서는 모두 기소를 이것은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뭐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포괄일죄 성립 여부라든지 연속범의 인정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저쪽에서는 다투려고 하겠죠. 뭐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